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 행정법 축조 해설 제3강 행정절차법 2장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의한 화면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예, 제2장 처분. 행정처분의 절차적인 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처분이. 그래서 보면 먼저 제1절 통칙, 제17조 처분의 신청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당사자, 그 처분을 원하는 당사자 등의 그 처분을 신청하는 사항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항이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부터 8항까지 쭉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서는 그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신청의 의사표시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것이어야 하고 문서로 이루어짐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구하는 문서상의 의사표시가 그러한 신청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의 내용, 작성 및 제출의 경위와 시점,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이고 확정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신청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신청이 있게 되면 그 신청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뭐 거부 처분이든 이건 처분을 해야 할 어떤 의무가 있고, 또 이후에 그것이 이제 침해적 처분인 경우에는 또 사전 통지라든가 의견 청취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신청이라고 행정청이 판단하지 않으면 이러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과연 그것이 신청의 의사표시로 봐야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판단 문제는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기준, 이렇게 판례가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조는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이 있고요. 19조 처리기관의 설정 공표, 20조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20조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가 있고, 제20조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2022년 1월 11일 개정, 그리고 2023년 3월 24일 날 시행 예정인 그 개정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0조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기본법 제24조에는 인허가 의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A 인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B 인허가가 있었던 것을 의제하는 그런 인허가 의제가 있는데, 그런 인허가 의제인 경우에 또 인허가 행정청은 그 인허가의 처분 기준을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그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그 제출받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 기준을 통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 신설됐다는 거, 이거를 한번 여러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1조가 처분의 사전 통지인데요. 이 사전 통지 조항은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보통은 행정청은 어떤 처분을 내릴 경우에는 미리 이러이러한 처분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통지를
사전 예고를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침해적 처분의 사전 통지를 흠결한 경우에는 이제 위법한 처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제 사항에 이러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 공공의 안정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뭐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런 어떤 뭐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그리고 3호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요 제 3호가 이제 그 어떤 해석을 필요로 한 부분이고요. 행정청의 어떤 그 자의적인 판단이 있을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해석의 문제가 또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문제가 되고, 또 실제 판례에서도 또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판례를 하나 보면,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이것은 이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리고 이 제3호에 해당하는지는 당의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 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의 위반 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또는 처분의 사전 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결국은 처분 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의 위반 사실을 시인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제가 뭐 의뢰를 받은 사건들 보면 이미 그런 어떤 위반 사실을 시인했어도 그런 경우에도 행정청은 거의 다 이런 사전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건데요. 국가공무원법상 직위 해제 처분에 있어서 과연 이 직위 해제 처분을 할 경우에 미리 사전 통지를 해야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취지로 판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행정절차법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제3조 2항 그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행정절차법, 여러분 나중에 행정절차법을 한번 보시면 제3조의 적용 범위가 있는데, 거기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제9호에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직위 해제 처분이 거기에 해당할 텐데, 따라서 이 직위 해제 처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임시적인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무원법상 직위 해제 처분할 때에는 이 행정절차법에 사전 통지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거 여러분 머리에 담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 22조가 이제 의견 청취 조항이 있는데, 즉 청문 절차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의견 청취, 그러니까 의견 제출과 의견 청취는 조금 또 다른데요. 21조가 이제 사전 통지인데, 이 사전 통지라는 것은 이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견 제출은 뭐 문서로 하는 것이고, 이 의견 청취는 이제 구두 변론이 되겠죠. 그래서 청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직접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개정이 있었는데, 2022년 1월 11일에 개정이 되고 2022년 7월 12일에 시행 예정인 행정절차법은 원래는
그 개정 전에는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와 관련해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청문을 하도록 하는 사유가 있었는데, 뭐냐면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이 경우에는 이제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 청문을 하도록 했는데, 개정 행정 절차법은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불문하고 신청이 없어도 청문,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니까 여러분들 유의를 하시고요. 제23조가 처분의 이유 제시, 즉 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 사유가 있죠. 즉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그다음에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정했고요. 이 경우 외에는 반드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되고, 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그것도 위법한 처분이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판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판례. 즉 뭐냐? 이러한 처분 이유 제시 제도의 의의는 뭐냐?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 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즉 그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알아야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에서 구체적으로 그 위법성 여부를 우리 다툴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처분서의 내용, 관계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즉, 이 처분의 이유 제시와 관련해서는 이 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당사자가 어느 정도 그러한 처분 문서에 의해서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근거와 이유가 명시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자, 이번 이해를 하시고요. 24조가 처분의 방식인데요. 처분은 반드시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올 1월 10일 개정이 되고 7월 12일 시행이 되는 경우에 일부 개정 사항이 있는데요.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처분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문서로 했는데, 최초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신청을 하더라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면 어떤 처분 신청서에 그 이메일로 그런 처분을 하는 것을 동의하느냐에 대한 그 체크란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경우 하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구두, 그 다음에 전화, 그 다음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긴급한 처분이 필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항을 추가했다는 거, 이것도 체크를 해두시면 필요하고요. 청문 주재자와 그러니까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주재자를 두어야 하는데, 이것도 기존에는 그냥 주재자 한 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 7월 12일 날 시행되는 개정 행정절차법에는
다음의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 2명 이상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경우 어떤 경우이냐,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과 관련된 경우, 그 다음에 다수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밖에 전문적이고 공정한 청문을 위하여 행정청이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처분, 이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25조 처분의 정정, 26조 고지, 제2절 의견 제출 및 청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쭉 이렇게 두고 있고요. 뭐 청문 주재자의 제적 깊이, 회피 사항도 있고, 그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청문의 종결, 청문 결과의 반영, 청문의 재개,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절 공청회는 공청회 개최와 관련한 사항들 여기 있고요. 미리 당사자 등에 통지하고 한다는 점. 이거는 뭐 약간 기술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공청회도 이번 행정절차법 개정에서 온라인 공청회를 도입했다는 거, 이것도 한번 여러분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청문과 관련한 이 판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판례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청문과 관련해서도 의견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 21조 사항에 보면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원래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쭉 있죠. 그 중에서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앞에서 봤죠. 그런데 요것이 청문과 관련해서도 적용이 되거든요. 청문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실제 판례가 하나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청문 일시에 불출석한 경우, 그 경우 이 경우로 봐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소극적으로 봤다. 즉 그런 경우에도 해야 된다. 만약에 안 하면 위법한 침해적 행정처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3호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 사유로서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청문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문 통지서의 반송 여부, 청문 통지의 방법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며, 또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 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뭐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청문 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사유, 이것은 이러한 그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는 것,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절차법 제2장 처분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관련된 판례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